자, 24년도 대입 수능 9월 모의평가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뭐 지수법칙이죠. 근데 얘랑 지금 지수에 있는 것끼리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3의 1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5니까 루트 5가 지워져서 3의 제곱이 되고 정답이 5번이다. 다음에 2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F'1이라는 거 바로 알아볼 수 있고요. F'X가 4x-1이니까 F'1은 3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3번 보죠. 자, 요거 내 수능 문제랑 거의 이제 유사하게 나왔는데 요거 보면은 이거 4사분면인 거 알아야 돼. 4사분면이니까 올사탄코 해가지고 코사인만 플러스구나. 코사인이 지금 양수네요. 그럼 코사인이 지금 3분의 루트 6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를 세타로 놓고 코사인이 3분의 루트 6이 나오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줘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 루트 3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루트 6분의 루트 3이야. 대신에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정답이 2번이 된다. 다음에 4번은 좌극한 우극한 물어보는 문제고 fx 그래프 나왔는데 먼저 요거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이야.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오른쪽이니까 요쪽을 봐줘야죠. 그럼 요거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이면은 1에서 왼쪽을 봐줘야 돼. 1에서 왼쪽이니까 요쪽에서 다가오는 값이야. 그럼 함수 값은 0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해주면은 1번이 정답이다.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 나왔고요. 그럼 A3은 A 곱하기 R의 제곱, A8은 A 곱하기 R의 7제곱, A6은 A 곱하기 R의 5제곱인데, 지금 얘랑 곱해. A제곱에 R 9제곱, 그 다음에 AR의 5제곱. 이렇게 나눠주면은 A에다가 R 4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요게 지금 12가 나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지금 A5인 것도 알아보고 있어야 돼요. 됐나? 근데 A5가 12야? 그러면은 A7은 24가 되겠네요. 그럼 A5, A7 이렇게 있는데 얘가 12고 요게 24야. 그럼 여기로 갈 때 등비수열이니까 R 제곱을 곱하죠. 그럼 R 제곱이 2인 것도 알아냈네요. 됐나? 그 다음에 A11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 중간에 A9 한 번 더 있다고 하면은 R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를 두 번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4 곱하면은 96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이 5번이다. 다음에 fx 3차 함수의 극대값 극소 갖는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 fx 미분해보면 f'x가 3x제곱 2ax 플러스 b인데요. 요게 지금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됐으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마이너스 9인 거 알았네? 됐네? 근데 이때 극대값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f-1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데 우리가 이제 a하고 b의 값을 전부 다 갖고 있죠. 그러면은 정답이 6이 되겠네요. 3번. 다음에 7번 봅시다. 7번은 지금 로그 문제가 나왔고요. 뭐 얘랑 더해진 걸 줬는데 역수를 더한 걸 줬어? 그럼 요거 통분해야 돼. 그럼 통분할 때 여기다가는 2b 곱하고요. 여기다가는 3a 를 곱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6ab가 되고 분자는 3a 플러스 2b가 됐어요. 그럼 3a 플러스 2b라는 값은 여기서 알려줬죠. 로그 3의 30인데 2의 5제곱해서 여기 이제 5를 떨어뜨릴게요. 그 다음에 ab가 나와 있으니까 6ab라는 거는 로그 9의 2에다가 6을 곱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9라는 게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2가 여기 분모로 나오죠.
그러면 3 곱하기 로그 3의 2. 그래서 여기가 3 곱하기 로그 3의 2 약분해주면은 4번이 정답이다. 다음에 8번 보죠. 요거는 이제 f'x를 알려주고 f0도 알려줬어. 적분해가지고 요거 fx 찾으란 얘기예요. 대신에 여기 중간에 지금 f1이라는 게 껴있는데 요 놈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수. 무시하고 그냥 요거 적분하세요. 그럼 얘가 적분하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f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c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요게 f 프라임 적분한 거예요. 요게 지금 fx가 될 텐데 적분했으니까 얘가 지금 f0이 4야. 여기 적분상수가 4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됐네? 이때 fx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를 알아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x에 1을 대입을 해줘요. 그럼 f1은 2 빼기 f1 플러스 4니까 여기서 f1이 3인 걸 알아냈어요. 그럼 따라서 fx라는 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요게 3이니까 플러스 4고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4 정답이 8, 4번이 된다.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이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코사인하고 사인 그래프를 겹쳐서 그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 그릴 때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8칸으로 맞춰 그릴게요. 이게 뭐 이쁘게 된 건가? 좀 삐딱하니까 지워서 대충 이렇게 해놓고 지금 첫 번째 인식할 건 요게 이제 상수라는 걸 알아야 돼. 요게 상수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저 7분의 파이라는 게 지금 특수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사인 그래프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코사인 그래프지. 됐나? 근데 사인 7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2파이, 여기가 파이. 그러면 7분의 파이면은 뭐 되게 작은 여기거든. 그럼 사인 7분의 파이 여기야. 그럼 여기다가 라인을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때 요 코사인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요 7분의 파이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 요쪽의 범위가 바로 요 해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될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니까 요 가운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요게 지금 파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였으면 그냥 2파이가 정답이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빼라 그랬어요. 이걸 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좌표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사인 7분의 파이를 요거를 코사인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요 7분의 파이라는 값을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요걸 만족할 수 있는 알파를 찾을 거야. 적절하게 이항을 해주면 알파가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니까 통분해주면 14분의 5파이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 부등식에서 요 사인 7분의 파이가 있었는데 요 7분의 파이라는 거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그러니까 14분의 5파이야. 그럼 요렇게 바꾸면은 2분의 파이에서 요만큼 움직인 거니까 요 값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코사인 14분의 5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 요 부등식이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여기를 코사인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나?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만나는 점 요 알파가 여기가 14분의 5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베타 빼기 알파를 하라고 했는데 이 베타라는 값은 여기 2파이 끝에서 알파만큼 빠진 거야.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인데 이 베타라는 값이 2파이 빼기 알파예요. 그래서 알파를 한 번 더 빼는 거니까 2파이 빼기 2알파를 해주면 돼. 근데 알파가 지금 14분의 5파이죠. 그럼 따라서 2파이 빼기 7분의 5파이 그러면 통분해주면
7분의 14 빼기 5파이니까 7분의 9파이가 정답이다. 여기 사인으로 나와 있는 요 상수값을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10번 볼게요. 자, 요거는 3차함수에 대해서 3차함수 위에 두 점에서 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접선하고 그 다음에 2, 3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 1,3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됐나?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요 점의 좌표를 줬고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줬으니까 여기 있는 요 접선이라는 게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을 일부러 그렇게 그렸지만은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도 3이야. 그러니까 높이가 같다는 거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수평하게 가는 직선인 거고 바로 이 얘기는 2,3이라는 게 요게 극값이 된다는 거야. 뭐 극소일지 극대일지는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은 요 라인이 지금 y는 3이고 요 곡선이 fx니까 fx 빼기 3 얘하고 빼버리면은 여기서 접하는 형태가 되지. 그럼 여기가 지금 x가 2인 곳이니까 요 놈이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뭔가 실근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를 모르니까 알파라고 둘게요.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는 1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여기를 이항해보면 fx를 내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야. 알파 미지수 하나 빼고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쓸 거는 마이너스 2인 곳에서 접선을 그으면 또 이 점을 지나간다 이거지. 맞나요? 그러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처럼 생각을 해서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1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 빼기 3 요게 기울기인데 요게 f 프라임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돼. 맞죠?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알파 값을 찾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f 프라임 구해야겠네. 요거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2 곱하기 x 빼기 2에다가 x 빼기 알파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알파 여기도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16이 되겠네요. 그럼 각각 대입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뭐 3은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알파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 네, 계산 실수했네. 여기가 지금 4가 아니라 16이죠. 16. 그래서 여기가 지금 16이 됐고 그럼 수가 좀 큰 것 같지만 양변에서 지금 8을 약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보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알파 요게 지금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6이다. 얘를 동류항처럼 생각을 해보면 넘겨보면 마이너스 2 빼기 알파가 마이너스 6이다. 뭐 계산은 자기 편한 대로 해주면 돼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8인 거 알았네. 됐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fx 여기가 이제 플러스 8인 거죠. 그래서 f0을 구해라. 그럼 f의 0 빼기 3은 여기 0 들어가면 4 곱하기 8 그러면은 4, 8에 32 플러스 3이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 됐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수평하게 가는 게 아니더라도 3차함수에서 이제 접선이 나왔을 때 요 접선하고 여기 접점을 내가 알고 있다면 f 빼기 g라는 식으로 이렇게 중근으로 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줘야겠고 다음에 11번 보죠. 자, 얘는 또 속도하고 위치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두 점 P하고 Q의 속도를 각각 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보통 문제에서는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주지만 얘는 처음 위치가 1하고 8로 주어져 있어. 맞나? 그래서 이 P의 속도, 이 녀석을 적분을 할게요. 적분해서 P의 위치를 x1t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c 이렇게 해줘야 돼. 원래 원점일 땐 여기가 그냥 보통 0이거든. 근데 지금 얘는
처음에 좌표가 1이었어요. 적분상수가 1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요 Q의 속도를 적분하면 Q의 위치가 나오죠. 그럼 얘 적분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 부정적분을 해주는데 적분상수 여기 8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x1t 이 녀석의 위치에서 얘의 위치를 빼주면 되는데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고요. 요게 지금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되는 때를 찾아야 돼. 그럼 둘이 빼보면은 t 세제곱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근데 여기 절대값을 쳐준 게 4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 4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인 거지. 그래서 얘가 4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4인 경우 나눠서 해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그럼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4. 이항 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1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뭐 좀 귀찮지만 뭐 제일 작은 t 값을 찾아야 돼. 왜냐면 처음으로 만나는 그 때를 찾아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 안전하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 마실 1 마실 1 해놓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t 값을 보면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어차피 이건 음수니까 안 되고요. 또는 t가 풀마 루트 11일 때요. 그러면 양수인 거 중에서 여기는 루트 11일 때, 요때 한 번 있는 거고, 여기서 조립제법 해주려면은 얘는 3을 대입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으로 조립제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또 됐고요. 그럼 t 빼기 3. 그럼 여기는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t 값이 3일 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근해 공식으로 이제 두근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두근이 더한 게 마이너스 4고 곱한 게 1이거든. 둘 다 음수야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음의 값이니까 상관없어요. 양수인 값이면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있거든. 근데 더 작은 거, 더 빠른 거는 얘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처음으로 위치가 4가 되는 때, 그때라는 건 t가 3일 때까지인 거지. 그러니까 3초일 때까지, t가 3일 때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요 함수에서 x1 0 처음 위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니까 요거 속도가 0이 되는 데를 한번 볼게요. 3t제곱 플러스 4t 빼기 7은 0 해보면 3t 플러스 7 t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t가 1일 때니까 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요때 처음에 출발해서 요때는 마이너스 뒤로 가다가 요때 플러스로 가니까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3까지 나누어서 봐줘야 돼. 그래서 1초일 때 위치 한번 봐줄 거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2 빼기 7 더하기 1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인가? 요때 위치가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27, 18, 마이너스 21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플러스 25가 나오네요. 됐나요? 그러면 요때부터 요때까지 움직이는 거리는 4예요. 차이가 4니까. 요때까지는 28이에요.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해준 32가 총 움직이는 거리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움직이는 거리니까 요거 만약에 속도 그래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속도가 2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대충 저기 속도 함수가 여기 인수분해 했을 때 t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3분의 7일 때거든. t는 이제 0부터 시작이니까 여기가 지금 뒤로 간 부분이고 3초일 때까지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앞으로 간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적분을 따로따로 해줘야 돼. 적분된 함수가 이미 있으니까 1일 때하고 0일 때하고 차이, 요 차이가 요만큼이 지금 4인 거고 실제로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얘랑 얘의 차이인 거니까 28인 거죠. 그러니까 총 움직이는 거리는 32가 된다. 다음에 12번 보러 가죠. 자, 요거 12번 같은 건 수능 시험에서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여기 약간 두 번째, 네 번째가 40이라는 힌트를 줬어? 그러면 약간 만만한 것 같아요. 4개만 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전항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항에다 1을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를 나눌 수도 있어.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요 a라는 값이 요게 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짝수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얘 홀수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홀수였으면은 여기다가 1을 더하는 게 그 다음 항이야. 이렇게. 근데 홀수에 1을 더하면 얘는 이미 짝수가 됐겠죠. 그럼 얘가 짝수니까 그 다음 항이라는 거는 얘를 반 나눠줘야 돼.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a 플러스 1이야. 됐나?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홀수에서 짝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홀수에 1을 더했으니까 짝수죠. 근데 짝수를 나누기 2를 했거든? 그러면은 얘가 홀인지 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우를 또 나눠야 돼. 얘가 홀수인 경우 아니면은 얘가 짝수인 경우. 그럼 얘가 만약에 홀수였다면은 여기다가 1을 더해준 게 이렇게 네 번째 항이 되겠고요. 얘가 짝수였다면 얘를 2로 나누어 준 거. 이렇게 얘가 네 번째 항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하고 더한 게 4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둘이 더해 줄게요. 그럼 둘이 더하면은 2분의 3a 플러스 1 플러스 1이 40이다. 빼주면 39니까 3 나눠주면 13이고 그럼 a 플러스 1이 26이 나와서 a가 25가 되네. 그럼 a가 25일 때 요거 홀수고 여기 짝수고 잘 맞죠? 됐나? 그래서 a 25 하나 구했어요. 저기 써놓을게요. a 25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된 경우 둘이 더한 게 지금 40이 나와야 돼. 그럼 둘이 더해버리면은 풍분했을 때 4분의 5 a 플러스 1 여기에 40이 나온다. 5 한 번 나눠주고 4 한 번 곱해주면은 a가 31이 나와요. 그럼 a가 31이면 짝수 잘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봐야 돼. a가 31이면 이거 나눴을 때 그래도 짝수죠. 맞아? 여기서도 이게 31이면 아니 여기서는 아니지. 여기만 보면 되죠. 따라서 a가 31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상황 볼게요. 얘가 짝수인 경우 지워버리고 할게. 얘가 만약에 짝수였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 두 번째 가로 갈 때는 얘를 반 나누어 줘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모르는 거지. 이놈이 지금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나눠집니다. 여기서. 얘가 홀수인 경우, 얘가 짝수인 경우. 그럼 얘가 홀수였다면 여기다가 1을 더해준 게 다음 항이 되는 거고 얘는 반드시 짝수예요. 그러니까 요걸 또 2로 나눠줘. 그럼 4분의 a 플러스 2분의 1이 됐고요. 얘가 짝수였다면은 얘를 2로 나눈 거 4분의 a 얘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가 또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고 경우가 나뉘어집니다. 그럼 얘가 홀수였다면 4분의 a 플러스 1이고요. 짝수였다면 8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때 각각 해보면 얘랑 더한 게 40이 나와야 돼. 그럼 통분해서 더해주면은 4분의 3a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 40이다. 양변에 4 한번 곱해주고요. 160 그러면은 158이니까 3으로 나눠보면은 원래 이거 a가 자연수가 안 나오죠. 근데 첫째 항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고요. 요런 경우 얘랑 한번 더 해보죠. 그럼 2분의 a 더하기 4분의 a 플러스 1 요게 지금 얼마야? 40이 나온다. 여기도 4 곱해주고요. 4 곱하면은 3a 플러스 4가 160 그럼 여기가 지금 156이 되나요? 얘는 이제 3의 배수죠. 그럼 a는 52가 된다. 그럼 a가 52일 때 여기 해보면 26 짝수 맞죠? 여기가 52일 때 해보면 이거 13이니까 홀수 맞죠? 그러니까 52가 괜찮다 이거야. 됐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런 케이스일 때 둘이 더한 게 40이 나온다. 2분의 a, 8분의 a 요게 40 나와야 돼. 그럼 8 곱해버리면은 5a가 40 곱하기 8 5로 나누어 버리면은 a가 64다. 그럼 a가 64인 경우에는 여기 짝수고 여기도 짝수고 다 괜찮죠?
따라서 64도 괜찮다. 됐나요? 그래서 4개 전부 다 더해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다음에 13번 보러 갑시다. 13번 보면은 얘는 이제 함수의 형태를 보면은 여기까지 뭐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근데 여기는 또 이제 부호가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가는데 뭐 얘를 뭐 뒤집었다가 그 다음에 뭐 얘를 뭐 어떻게 빼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헤맵니다. 헤매고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비록 얘가 3차 함수 문제지만은 얘가 어떤 구간에서 감소하고 증가한다.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증가 감소라는 거는 도함수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냥 주어진 fx가 아니라 요 놈을 미분한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도함수. 근데 지금 보면은 얘 이제 0에서 연속이긴 하죠. 0 집어넣으면. 근데 0에서 미분 가능한지는 봐야 돼.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x가 0보다 작을 때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은 x제곱 2ax 마이너스 b야. x가 0보다 클 때. 이 같다는 왜 빼주냐면 0일 때 미분이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 지금 0 집어넣으면 서로 같지? 그러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어. 됐나?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함수가 0에서 끊어져 있지만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고 그 다음부터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를 집중적으로 볼 거야. 마이너스 1 포함한 애는 쟤잖아. 그러면 쟤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나와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1 이전에는 감소를 하다가 이때 증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 그래서 얘만 봤을 때 마이너스 1 이전에는 감소하다가 요 이후에는 증가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얘만 보면은 증가하다가 언젠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0까지만 x가 0일 때까지만 요렇게 가다가 그 다음은 얘랑 바톤 터치지. 맞아? 그럼 얘가 이제 아래로 불러긴 함수로 요렇게 가면서 항상 이제 플러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줘라 그런 얘기야. 됐나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요렇게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 y절편은 마이너스 b고요. 얘하고 여기서 이어져야 돼. 맞죠? 이어지긴 이어질 건데 자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은 얘네 둘 다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a야. 그럼 축이라는 게 지금 요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축이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얘 그래프는 여기를 축으로 하고 여기가 y절편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0에서 이어지려고 하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어져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됐나? 그러니까 뭐 그림 괜찮죠? 그럼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여기가 0보단 떠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는 절대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그러면은 1 아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0이야. 그럼 여기서 b가 2a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대입을 해보면 2a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됐나? 근데 지금 요런 그림에서는 내가 이제 축이 왼쪽이라고 생각한 거지. 축이 음수. 그러니까 a가 양수여야겠지. a가 양수인 경우 요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a의 범위를 하나 찾았어요. 0하고 2분의 1 사이다. 근데 이제 이건 내가 그냥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요 2차 함수가 이게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 이거 너무 낮으니까 좀 위에다 그릴게. 요렇게 축이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잘리니까 요렇게까지 오고 요렇게까지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로 얘가 아니라 얘로 바뀔 거거든. 얘로 바뀔 건데 그럼 여기서 바뀌면 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얘가 요렇게 내려와. 맞지? 여기 항상 증가를 해야 되니까 요 꼭지점이 떠야 된다는 조건이 걸립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여기가 마이너스 b였다.
그럼 얘가 지금 요렇게 꺾여서 내려올 테니까 여기의 축은 여기 마이너스 a예요. 됐나? 그럼 이때의 조건은 A가 지금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의 꼭지점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꼭지점이라고 해봤자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A 집어넣은 거.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B인데, B가 지금 뭐였니? B가 지금 이거였죠? 그럼 2A 플러스 1. 요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구간에서 항상 증가할 수가 있어. 그럼 요거 부등식을 정리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부등식이 나오고, 요거 근을 구해보면은 근의 공식으로 그냥 쓸게요, 편하게.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와. 그럼 원래 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걸려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정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거 또는 요거 0에서 이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요게 지금 a 값의 범위가 되는 거고, 얘가 말하는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이거인 거야. 됐나? 아, 최대값 최소값은 a 값이 아니라 a 플러스 b였네. 그럼 a 플러스 b라는 거는 b가 2a 마이너스 1이니까 a 더하기 2a 마이너스 1, 그러면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3배 해주고 1 빼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 3a 마이너스 1. 3배 해주고 1 빼면은 2분의 1 그대로인 것 같은데? 3배 해주고 1 빼면 맞죠? 그러면은 요게 최소값 m, 요게 최대값 m 빼주면은 2분의 9 플러스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정답이 여기 3번에 있다. 조금 어려웠죠?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얘도 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가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지수함수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이놈은 여기 뭐 a랑 b, 뭐 자연수는 모르지만은 얘는 b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요렇게 뭐 올라가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8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요렇게 내려가는 지수함수야.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맞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여기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좀 그려놓고 할 거야. 쟤는 점근선은 그냥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후로부터만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러면 점근선 여기다가 그냥 y는 8 그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일 때가 대충 여기라고 쳐요. 그러면은 요때 이후로만 그려지는 건데 얘가 요런 식으로 떨어질 거야. 오케이? 근데 한번 함수값 보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은 뭐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제곱? 이거 엄청 작은 수죠? 0.00000 얼마. 그러니까 8에 엄청 가까운 점이냐 이거야 지금. 오케이? 7점 몇몇이 되겠지? 근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 정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8에서 뭔가가 빠져서 이게 정수가 흔들리려고 하면은 x가 2가 됐을 때도 이거는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x가 3일 때부터가 좀 유효하겠어요. 그럼 x가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7을 지나게 돼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4면 4,5를 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5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5일 땐 마이너스 1이야. 여기를 지나요. 됐나? 그럼 대충 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붙어서 오다가 요때부터 이제 7이란 정수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끝났겠지. 여기서 이제 끝났을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지금 y는 b일 텐데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대충 이렇게만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얘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x가 k 이하일 때로 함수를 잘라라 이거야. 그럼 예를 들면 k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 이하로 요 왼쪽으로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만 그래프를 봐라 그런 얘기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함수값 y값이 정수인 것이 두 개밖에 없다 이거야. 정수인 게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이 점근선도 좀 꽤 높아야겠어. 정수가 몇 개 안 나와야 되거든 함수값이.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3하고 4 사이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k가 지금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잘리는 게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다 포함했을 때 정수가 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해석이 중요한데 그럼 지금 3 이상 4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3 이상 4 미만 K가 여기서 잘리든 여기서 잘리든 간에 정수 7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맞죠? 정수 7은 무조건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4 미만이니까 여기 정수 5는 무조건 안 들어가요. 이쪽에서 보면은 대신 여기 6이라는 놈, 요 놈이 이제 특별한 거야. 요 놈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요 범위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정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K가 이쪽에 있을 땐 6이 포함되겠지? K가 이쪽에 있을 때는 6이 포함 안 되겠지?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정수는 항상 두 개가 나와야 돼? 그 얘기는 이쪽에서 얘가 6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가 6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흔들리지 않고 계속 6을 이제 유지를 시켜준다는 얘기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럼 따라서 5는 정수를 포함하지 않고 6은 반드시 포함하려면 여기 있는 B 점근선의 값이 이렇게 y는 5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b는 비교적 빨리 구했어요. 요게 5가 돼야 돼. 그럼 점근선을 5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끝날 건데 이렇게 너무 높아지면 정수가 막 8도 들어가고 9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8은 넘으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7까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아. 맞니?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요 왼쪽에 있는 함수에서의 여기 꼭대기 요 최대값이 반드시 6이라는 요 라인을 넘어줘야 돼. 그래야지 정수 6을 안정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요 최대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8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대입했을 때 그러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5 요게 함수값인데 얘가 6은 반드시 넘어줘야 돼. 그 다음에 사실 7은 얘가 안정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은 뭐 포함하든 말든 상관없을 것 같죠? 맞네? 근데 요게 또 이제 포인트인데 얘가 지금 경계선이 4 미만 4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고요 3은 반드시 포함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여기 3을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7이 이탈을 했을 때는 여기 정수가 두 개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 꼭지점이 7을 포함하고 있어. 그럼 얘가 여기 이탈을 하든 말든 상관없겠지. 근데 여기다 3을 포함하라는 얘기는 여기 3을 이탈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냐면 요 놈이 지금 7까지는 못 가고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놈은 7 미만이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문제가 풀렸어요. 양변에 이제 5를 다 빼주고 보면은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자연수 A 값은 8밖에 없어요. 9도 안 되죠. 그럼 따라서 확정적으로 A가 8이고 B가 5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은 이렇게 13이 정답이겠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리까리 했다, 헷갈렸다. 그러면은 이제 A가 9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9 더하기 5, 14가 정답이 없으니까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하겠지. 맞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 7, 요쪽에 등호가 안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지금 K값의 범위가 3부터 4 미만이었으니까 요 3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K의 범위가. 그럼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7이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문제 15번 보죠. 저기 지금 13, 14번이 좀 어려웠고 그 다음부터는 뭐 비교적 무난한 편이에요. 자, gx라는 게 뭐 요렇게 뭐 함수를 해놨는데 요 fx라는 값이 요 함수값이 0이 아닐 때는 대체로는 요런 분수식이고 얘가 0 나올 때만 그냥 무조건 함수값을 3으로 이렇게 토해내래. 근데 지금 보니까 gx의 3에서의 극한값이야. 얘가 이렇게 썼다는 건 3에서 극한값 뭐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연속이야 3에서 그러면 g3이 g3 빼기 1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g3이랑 다른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연속이 아니란 얘기는 여기에 걸렸다는 얘기야. 맞죠? 만약에 연속이었다면 그냥 일정한 값이 나왔겠지. 그럼 그 얘기는 g3이라는 게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함수값은 여기가 3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3이 들어갔을 때 그럼 극한값은 여기서 봐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연속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F3이 0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F3이 0이면은 여기 3, 3, 3 들어가. 그럼 얘 0이거든? 여긴 0이면 이건 1이야. 문제 없거든? 근데 이게 지금 뭐야? 0분의 0꼴로 해서 극한값은 존재를 해줘야 돼. 극한값은.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F6이 0이다. 비교적 여기서 지금 인수 두 개를 빨리 찾았죠. 문제에서 fx가 최고차 함수에서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라는 거는 x 빼기 3, x 빼기 6, 그 다음에 인수 하나, 요거만 모르는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여기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근데 f의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그냥 그대로 여기다 x 플러스 3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번 써놓고 여기다가 그대로 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3, x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쓰는데 뒤에 더하기 1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 gx에다가 이제 극한값 3을 보낸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제 3을 보낸다는 얘기야. 이거 약분돼 있으니까 3 다 들어가면은 여기 분자는 3 곱하기 3 넣으면 6 빼기 알파, 이렇게 여기는 3 들어가면 0이고요 1. 그 다음에 분모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 빼기 알파야. 그럼 이게 극한값인데 내가 극한값이 지금 이게 2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약분해버리면 알파가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은 6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알파. 그럼 3알파가 10이니까 알파가 4인 걸 안 했어요. 알파가 4인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G5를 구해라. G5라는 거는 뭐 여기 F5가 0이 아니니까 일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F5하고 F8을 알아내야겠네요. 그럼 F5는 이 5 들어가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8은 5 곱하기 2 곱하기 4 그러면은 40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G5라는 거는 여기 5 들어가면은 40 곱하기 여기 뭐냐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20이 정답이 되겠네. 생각보다는 풀만했죠. 다음에 단답형 문제들, 얘네들은 좀 쉽잖아. 요건 이제 로그 방정식인데 사실 뭐 별로 걸릴 일이 좀 종종 있어요. 요거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건들 때는 항상 진수 조건 먼저 보고 해야 돼. 진수 조건. 무슨 얘기냐면 밑에 조건도 봐야 되고 진수 조건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진수에만 x가 있으니까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13 플러스 2x도 0보다 커야 된다. x가 1보다 커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커야 돼. 그럼 1보다만 크면 되겠죠. 요거를 캐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푸는데 왼쪽은 밑이 2고요. 오른쪽은 밑이 4니까 이렇게 2의 제곱으로 바꾸어 놓으면은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2분의 1로 나오죠. 2분의 1 싫으니까 양변에 2 곱해 줄게요. 그럼 여기 2 곱한 건 또 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럼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로그 2의 13 플러스 2x 됐나? 뭐 로그 2 떼버리죠. 이렇게 떼버리면 x 빼기 1의 제곱이 13 플러스 2x다. 그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만 잘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럼 x는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6만 정답이다. 다음에 17번 보자. 요거는 뭐 이제 맨날 나오는 거지, 쉬운 거. 근데 시그마가 지금 뭐 1부터 10까지 다 잘 맞아 있으니까 선생님 편의상 치환을 할 거예요. 1부터 10까지 AK 요거 알파라고 할 거고요. 1부터 10까지 BK 요 수열의 합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요렇게 분배하면은 요거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게 지금 34고요. 요건 그냥 알파가 10인 거 알려준 거죠. 그럼 알파가 10이었기 때문에 베타가 마이너스 20인 거 알았어요. 됐나? 얘가 지금 알파 빼기 베타를 하라는 거잖아. 그럼 알파는 10이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정답이 30이 되겠죠? 뭐 너무 쉬웠죠? 인데 계산 틀렸다. 잠깐만. 알파. 잠깐만. 알파가 10이었죠? 알파가 10이면 여기가 20 빼기 베타니까. 그러면은 베타가 얼마냐? 마이너스 14? 오케이?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알파 빼기 베타를 하는 거니까 10 플러스 14 해주면 24가 정답이 되겠지? 너무 빨리 하다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요것도 뭐 단답형 쉬운 문제. 요거 f 프라임 1이 3이다. 그럼 얘는 이제 곱의 미분법을 할 줄 아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x는 앞에 것만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요거만 미분해요. 이게 지금 f 프라임 x가 됩니다. 여기다 1 대입해라. f 프라임 1은 2 곱하기 a 플러스 4. 여기다 1 대입하면은 2 곱하기 a 플러스 2. 요게 지금 32가 나와야 된다. 뭐 2 한번 나눠주고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6이 16. a가 5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다음에 19번도 뭐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 3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여기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해라. 그럼 요거는 굳이 뭐 그렇게 안 하고 요거 f, 요거 g라고 해서 fx 빼기 gx, hx라는 걸 새로 만들어요.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어차피 요 hx로 했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거든. 요렇게 x축으로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x를 만들어 보면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에서 x 제곱을 빼요. 그럼 뭐 마이너스 6x 제곱 되겠네. 그러면은 요 hx가 좀 이쁘게 묶이죠. 이렇게. 그럼 h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에서 중근이고 2에서 뚫어버리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나?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물론 음의 값이 나오겠지. 절대값 쳐주면 돼요.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 요거 적분 공식으로 12분의 최고차 한계수 3,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2 빼기 0의 4제곱 요렇게 해버리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 보자. 자, 20번 보면은 와, 이거 뭐 그림 복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빈칸도 채우라고 하니까 어지러운 것 같지. 근데 얘도 의외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기본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그냥 쉬운 문제예요. 문제에서 지금 알려주는 길이들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 뭐 좀 알려줬어요. 그 다음 각도 나와 있는 거는 그림에도 표시돼 있어요. 그럼 넘어가 보지.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왼쪽 반지름, 오른쪽 반지름 둘의 곱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하냐면은 삼각형 BCD를 보래. 여기 있는 BCD. 이 삼각형을 보는데 이 삼각형은 지금 꼭지점이 모두 왼쪽에 있는 요 큰 원 위에 있는 삼각형이야. 맞지? 그래서 얘가 사인 법칙을 쓴다는 건 요 원을 보라는 거야. 그럼 사인 법칙 우리 공식이 뭐냐면 사인 A분의 A는 2R이랑 같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요 각으로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요거랑 요 각이랑 마주보는 변이 BD가 됩니다. BD. 근데 요게 지금 저 원의 반지름의 2배가 돼야 돼. 됐나? 그럼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 요 식을 어떻게 만드냐? 자, 사인 4분의 3파이 요거 얼마야? 이건 4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2죠. 그럼 역수를 취해주면은 여기가 루트 2가 돼요. 요렇게. 근데 지금 이걸 2로 나눠주면은 그러니까 R1이 2분의 루트 2 BD란 얘기네? 얘가 알려줬는데 괜히 구했네? 근데 뭐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뭐 하냐면 요번에는 요쪽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또 사인 법칙을 써보겠다는 거야. 그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여기 있는 원을 봐줘야 돼요. 요 원에서 사인 법칙이야. 그럼 요각 사인 지워버리고 쓸게요.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BD 요렇게 한 게 오른쪽 원의 반지름의 2배랑 같아야 돼. 그럼 비슷하죠?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역수내니까 루트 3분의 2거든? 여기가 지금 루트 3분의 2가 됐고 2를 지워버리면은 여기가 지금 루트 3분의 1이네. 가에 나온 게.
됐네? 뭐 3분의 루트 3 여기 써줄까? 3분의 루트 3 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쓰겠대요. 자, 코사인 법칙 공식도 한번 써주면은 a제곱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여기 코사인 법칙이죠. 근데 지금 얘가 코사인 법칙을 보는 삼각형이 또 요 삼각형이네. 그러면 지금 BD의 제곱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BD의 제곱은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야. 뭐 너무 쉽잖아. 요거 지금 2분 근데 이거 둔각이에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괄호 안에만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2예요. 됐네? 그럼 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돼서 요 BD의 제곱의 값은 7이 되겠네. 됐나? 그럼 이렇게 나란히 써놓은 상태에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싶으면 R1 곱하기 R2 두 개를 곱하고 싶어.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둘이 곱하면은 6분의 루트 6분의 루트 6 BD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BD 제곱이 7이었죠. 그럼 여기가 6분의 7 루트 6이야. 그럼 가나다 다 구했어요. 자, 가나다에 알맞은 값을 PQR이라고 해라. 그러면 P가 3분의 루트 3, Q는 얼마니? Q가 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다가 6분의 7 루트 6 이렇게 해놓고 제곱을 해봐라. 그럼 여기서 지금 루트 3 하나 곱하면은 3이 돼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3 하나 약분해주고 제곱하면은 9분의 7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9 약분해주니까 98 이렇게 이 두 개 정답이 나온다. 뭐 할만하죠? 기본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21번, 22번 보통 요 번호대가 킬러 문항인데 요번엔 좀 쉽게 나왔습니다. 21번인데 등차 수열이 나왔어. 여러분들 등차 수열 일반항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AN은 DN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SN은 2분의 DN 제곱 플러스 어쩌고 N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디테일 좀 살릴게요. 요게 지금 AN에서 여기 나오는 상수라는 거는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A 빼기 D가 되고요. SN도 마찬가지로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뭐야? A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개수가 A 빼기 2분의 D 이렇게 나와야 돼. 맞잖아. 그래야 1 집어넣어야지 A가 나올 거 아니야. 맞나요? 근데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이 녀석의 첫째 항 공차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줬고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7번째 항이 13의 배수다. 그래 놓고 여기 있는 SN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시그마를 씌우래. 그러면 2분의 D 뭐 요런 거 이제 모르지만은 얘네들 시그마 씌우면은 2분의 D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제곱 요런 거 하나. 그 다음 A 빼기 2분의 D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 이렇게 됐어. 그럼 2분의 D에다가 자 제곱의 합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그 다음에 여기는 A 빼기 2D에다가 자연수의 합 2분의 7 곱하기 8 요렇게 한 게 644가 나온다. 자, 이따 계산하지 말고 나눌 수 있는 거 나눠볼 건데 일단은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7로 나누면은 7, 9, 63, 92. 그 다음에는 4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 요거 하나 약분해주면 4가 나오고요. 요거 이제 4지. 그럼 4로 한번 나눠버리면은 여기가 23이 나와. 됐나? 자,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는 지금 6분의 D, 아니, 여기 뭐냐? 2분의 5D인가요? 여기는 다 없어졌지? 플러스 A 빼기 2분의 D. 요게 23이다? 좀 이쁜데요? A 플러스 2D가 23이다? 요거 몇 번째 항이야?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세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이 23이야. 세 번째 항이 23인데, 얘가 이제 여기 준 힌트. A7, 요 녀석이 13의 배수여야 돼. 13의.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공차가 양수여야겠지? 그럼 여기다가 지금 갈 때 플러스 4D를 하는데, 23 플러스 4D가 7번째 항인데, 요게 13의 배수야. 그럼 26, 뭐 39, 뭐 4, 52, 뭐 이런 식인가? 맞나? 근데 일단 얘는 탈락이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D가 좀 자연수가 안 나와요. 맞죠? 그럼 얘가 만약에 39다. 39면은 4D가
얼마냐 16인가? D가 4가 나와. 너무 이쁘죠? 이게 답입니다. D가 4인데 사실 뭐 다른 거 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D가 너무 커지면 이 첫 번 지금 D가 4일 때는 A2, A1 4씩 빼면은 여기가 지금 19, 15 이런 식이 되는데 D가 너무 커질 때는 얘가 막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 나온 게 정답일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은 19다. 이렇게 21번인데 쉬웠죠? 다음에 2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다항함수 fx, gx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 fx를 그냥 다 알려줘요. 요런 거 보면 일단 1 대입해야죠.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하면 왼쪽은 0이에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f1 그럼 f1이고 마이너스 3 그럼 f1이 3이다. 한 개 불러줬어요. 그 다음 양변 미분할게요. 여기 미분하면은 좌변은 fx가 되고요. 우변은 곱의 미분이니까 fx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됐나요? 요거 지워지고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4x야. 이거 원래 함부로 나누면 위험한 거지만 다항함수기 때문에 항등식이니까 나눠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f 프라임 x가 4야? 원래? 상수네? 그럼 fx는 1차 함수였다는 얘기고 fx는 4x 플러스 c 이런 식인데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그냥 fx를 완전하게 다 구해버렸어요. 됐나요? 좀 순조로워요. 그리고 뭐 gx 얘기도 있었는데 gx는 여기서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막 스몰 f 라지지 라지 f 스몰 g 뭐 곱해놨어. 어지러운데 여러분들 우리 곱의 미분법 보면은 f 곱하기 g 요거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요게 지금 그 형태인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요걸 눈치를 못 채면은 못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f 곱하기 g 요거를 미분한 게 요 녀석이 나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요거 뒤에 거 그대로 보이나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됐나?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 게 이거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을 적분을 해줍니다. 그럼 양변을 적분을 하면은 f 곱하기 g가 얘를 적분한 거랑 같아. 그럼 적분도 하기 쉽게 나와 있네. 그러면 2x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대신 적분 상수를 몰라요. 됐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gx를 유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스몰 f를 구해놨어. 그럼 라지 fx도 구할 수 있거든요. 2x제곱 빼기 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f가 라지 f가 2x제곱 빼기 x 플러스 c인데 여기다 g를 곱했을 때 이 자리가 g 자리예요. 요게 지금 2x 4제곱 x 세제곱 x 플러스 c가 나온다. 자, 요렇게 항등식 놓고 이제 요 자리 유추하는 거야. 뭐 별로 안 어려워요. 첫 번째는 얘가 지금 2x 4제곱이야. 그럼 여기 지금 x제곱이 나와야겠지. 그래야지 이렇게 둘이 곱해서 얘가 최고차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니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쓰자. 그 다음에 여기 c가 겹치니까 여기 그냥 k라고 쓸게요. 됐나? 그 다음에 요거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뭐 a하고 b를 찾을 거거든요. 찾을 건데 사실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요 정적분 값이었단 말이야. 그럼 요 놈은 g를 적분하면 라지 g잖아. 그럼 gx에다가 3 넣고 1 넣고 빼라. 그럼 g3 빼기 g1이란 말이야. 내가 구하는 여기가 지금 gx인데 사실 여기서 이 값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빼버리면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a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 근데 a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잘 나와 있어. 여기 보면은 3차항 계수가 1이지. 그럼 3차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곱하고 맞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고 이렇게 하면 3차항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그냥 b를 알 수 있겠는데? 아니지. 얘랑 얘랑 곱한 거잖아.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3차항 계수 1이 나와야 된다. a가 1이에요. 요게 1이죠. 그럼 게임 끝났어요. 뭐가 끝나? g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야. b를 몰라도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요거죠. 그럼 g3 9 플러스 3 플러스 b g1 1 플러스 1 플러스 b 빼버리면 뭐 b 없어지죠.
그러니까 정답이 그냥 10이 된다. 요게 22번 문제였다. 생각보다 너무 쉬웠죠?